화가 나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화를 다른 사람에게 욕설로 표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노와 공격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지나갈 때 들려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면 욕설을 섞어서 말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헐, 대박 같은 비속어는 물론이고 듣기 불편할 정도의 어른들이 사용할 법한 욕까지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왜 욕을 사용할까요? 오늘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아이의 그 원인과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친 말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원인 첫 번째, 강해 보이기 위해서. 사자가 갈기를 세우고 고양이가 털을 세우듯이 아이들은 욕을 하면서 자신이 약한 존재가 아님을 과시합니다. 거친 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상대를 제압하고 싶어 해요.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감 없는 아이나 또래보다 신체적으로 뒤처지는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성을 발산하기 위한 행동. 거친 말과 욕을 사용하면서 공격성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거친 말과 욕설은 공격성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보다 덜 제지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성을 욕설이나 거친 말을 통해 분출하는 경우입니다. 프로이드는 공격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 아이들의 경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기를 좋아하고 대결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공격성을 발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욕하고 거친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말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에 부모의 말에 순응하기 싫거나 화가 났을 때 나쁜 말을 사용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욕설이나 나쁜 말을 하는 아이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화가 나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화를 다른 사람에게 욕설로 표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노와 공격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욕을 심하게 할 경우 주변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이 주변에 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모나 조부모 또는 놀이터나 학원에서 만나는 동네 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듣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욕을 많이 사용한다면 이런 주변 환경이 있는지 잘 점검해 주세요. 부모가 만일 거친 말을 많이 사용해서 아이에게 욕을 들려준 경우라면 엄마 아빠도 그런 말을 써서 미안해.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본 것이라면 그런 콘텐츠는 보지 않도록 아이와 약속해 보세요. 다음으로 욕을 하거나 거친 말을 사용하는 아이의 훈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욕을 하는 아이 훈육 방법. 첫 번째, 욕하는 것은 나쁜 행동임을 분명히 알려주기. 욕하는 것은 멋있는 행동이 아니고 상대를 이기는 것도 아닌 힘세 보이는 일도 아님을 알려주세요. 욕을 쓰는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사용하지 않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도 욕을 되도록 자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돼서 욕을 사용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평소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에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면서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말에 관련된 속담이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속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욕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 찾기. 화난다, 무안하다, 나쁘다, 짜증난다 등등 욕을 사용하는 대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뜻의 말의 표현을 찾아보고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세 번째, 자녀가 화가 났을 때 욕할 경우 반응하지 않기. 아이가 화가 나서 욕설이나 나쁜 말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훈육 방법은 아이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엄마는 나빠, 미워. 아이는 엄마 나빠 라는 말을 해놓고 엄마의 반응을 기다려요. 자기가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엄마의 반응을 소위 간보면서 기다립니다. 엄마를 나쁘다고 하는 말에 반응하면 결국 언쟁이 되고 엄마는 화를 내어서 자녀를 혼내거나 또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결국 들어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은 결국 습관이 될 수 있고 아이가 클수록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때 방법은 아이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해준 뒤 침묵해주세요. 정빈이가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해줘야 해. 죽는다는 말은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을 사용하면 정빈이 마음을 모르고 엄마가 오해할 수 있어. 또 소리를 지르고 나쁜 말을 하면 엄마는 네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할 준비가 되면 와서 얘기해줘. 나쁜 말을 사용할 경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이 말은 엄마 나빠 라고 말한 아이의 말을 혼내는 것이 아닌 너의 말을 잘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게 아닌 설명을 해주는 이 말은 아이에게 반발심을 주지 않고 마법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며 아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가 감정이 진정이 되면 왜 화가 나는지 물어보고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네가 속상한 것은 엄마도 알아. 하지만 화가 난다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화가 나서 나쁜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지? 등등 후회와 자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이 우리 아이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훈육하지 않아서이니까요. 오늘은 욕하고 나쁜 말을 하는 아이 그 원인과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요가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